안녕하세요. 자, 프리덤 다이브의 신창훈 대표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프리다이빙 호흡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프리다이빙 호흡법이라는 거는 총 저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종이를 한번 긴장 완화 단계입니다. 긴장 완화 단계라고 하고 준비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긴장 완화 단계라는 표현이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준비 호흡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호흡이라고 생각하셔도 편하고요. 두 번째는 최종 호흡,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 호흡입니다. 이렇게 프리다이빙 호흡법은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숨참기 또는 다이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흡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프리다이빙 호흡법만 가지고는 이렇게 긴장 완화, 준비 호흡, 최종 호흡, 회복 호흡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긴장 완화, 준비 호흡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준비 호흡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복식 호흡을 사용합니다. 흉식 호흡이 아니라, 배로하는 호흡이 아니라,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코로 호흡을 할 수가 없고 입으로밖에 호흡이 안 돼요. 이제 입 구강으로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입으로 호흡을 하실 때 이제 우리가 스노클이 없을 경우에는 입으로 호흡할 수 있지만, 스노클을 보통 다이빙 할 때는 착용하기 때문에 스노클로 호흡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빨대처럼 스노클을 입에 무시고 이제 공기를 마시고 내뱉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공기를 마시는 거를 들숨이라고 표현하고요. 공기를 내뱉는 걸 날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배로 하는 호흡이 아닙니다. 흉식 호흡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흉식으로 하는 호흡 아니시고요. 복식 호흡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식 호흡을 사용한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준비 호흡에서 복식 호흡을 사용한다. 그래서 천천히 몸에 긴장을 풀고 복부에 공기를 내가 들숨을 했을 때, 들숨을 하면 공기가 들어오니까 배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날숨을 하면 배의 움직임이, 배가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왜? 공기가 입 밖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복식 호흡을 사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들숨과 날숨의 비율은 1대1 정도 편한 호흡으로 하시면 됩니다. 들숨과 날숨의 비율은 1대1이다. 복식 호흡을 사용하고 들숨 1, 날숨 1. 그러면 들숨 1과 날숨 1일 경우 2초를 마시면 2초를 내쉰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들숨이 길고 날숨 또한 길면 저는 개인적으로 릴렉스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들숨과 날숨의 비율을 너무 길지 않는 선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자, 들숨, 이런 식으로 제가 손을 표시했을 때 이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잘 확인하고 보시라고 제가 손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들이마시는 공기 들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면 날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들숨과 날숨의 비율이 이런 식으로 휴식 타임을 안 가지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하다 보면 릴렉스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내가 들숨을 했으면, 자, 저는 1초 정도, 이런 식으로 들숨하고 1초에서 2초 정도 홀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침도 좀 삼키고 편안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날숨 내뱉습니다.
날숨 내뱉고, 날숨 내뱉고 바로 들숨으로 안 가고 똑같아요. 날숨 내뱉고 또 침이 목이 마르면 침 삼켜도 됩니다. 침 삼키고 한 1초 정도 쉬었다가 천천히 다시 내가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긴장 완화, 준비 호흡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을 릴렉스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긴장이 최대한 풀릴 수 있는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호흡은 언제까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되냐?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환경에 따라 다르고, 내가 긴장을 많이 하면 준비 호흡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좋고, 이제 내가 최대한 몸이 편안함을 느끼고 긴장이 풀리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게 최종 호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호흡. 자, 그럼 긴장 완화를 했고 준비 호흡을 했고, 자, 최종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최종 호흡. 최종 호흡 같은 경우에는 복식과 흉식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복식과 흉식을 다 사용하고 그 이후에 뭐 등 또는 목까지 다 채웁니다. 근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과 목까지 채우기가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부와 흉식부터 채우는 거, 공기를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숨은 없습니다. 최종 호흡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빙을 하기 전 마지막 호흡. 그래서 복식부터 흉식까지 다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보고 최종 호흡 하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흡입을 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없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하면서 폐의 유연성을 많이 키우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제 호흡 또한, 최종 호흡 또한 좀 더 길고 더 디테일하게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잘 안 되는 느낌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경험이 부족하니까.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복식에서 흉식까지 몸의 긴장을 풀고, 자, 이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 호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최종 호흡을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 가늘게 마셨어요. 가늘고 길게. 그렇게 마시니까 한 40에서 45초 정도까지 엄청 느리게 마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40에서 45초를 공기를 채우면, 엄청 디테일하게 채우면 가득 차는 느낌이 들긴 들지만 그동안 또 숨을 참는 거니까, 그리고 다이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 10에서 15초 정도 최종 호흡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흡입하는 양 또한 다르겠죠. 내가 이런 식으로 마실 수도 있고, 크게 마실 수도 있고, 빠르게 마실 수도 있고, 천천히 느려지게 마실 수도 있고. 근데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뭐냐면 시간에 내가 최종 호흡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교육생분들끼리 다 같이 이제 실력을 향상을 위해서 CO2 테이블이라든지 다양한 훈련을 할 때 개개인에 맞게끔 숨 참는 시간을 드리진 않아요. 다 같이 하면 자 2분 줍니다. 2minute 이렇게 하면 이제 2분 동안 긴장 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3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최종 호흡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제 10초 남았다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공기를 들이마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복식부터 채우고 흉식까지 채우고, 요새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선수들 이런 다이빙 영상 같은 것도 보고 하면 패킹 같은 것도 합니다. 막 선수들 금붕어처럼 입술을 내밀면서 막 입술을 막 하죠. 이게 패킹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단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공기를 폐에다가 이렇게 압축시켜서 쌓다 보면 폐 팽창상에 뭐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레벨 3에서 뭐 렁 스트레칭, 풀렁 스트레칭 이런
우리가 이제 호흡근 트레이닝이라든지 행경막 트레이닝 이런 것들도 다 배우는데 그만큼 공기를 채웠을 때 폐를 감싸고 있는 이 행경막도 많이 유연해야 되고 호흡근도 유연해야지만 공기를 최대한 많이 채우고 패킹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고 패킹 연습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패킹 안 하셔도 뭐 30m, 40m 가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패킹은 지금 당장 연습하실 필요 없고 여기서 내가 연습하는 거는 복부와 흉식, 복식과 흉식에 제대로 채운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세요. 공기를 채우는 느낌. 최대한 채우는 느낌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최종 호흡을 100%를 가득 목까지 다 채웠다 가정을 했을 때 일반적인 처음 배우신 분들은 숨이 더 턱 막히고 숨이 찬다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숨 막혀요. 너무 불편한데요? 당연하죠. 평상시에 여러분들 폐는 유연하지 않고 평상시에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인해서 폐가 전혀 이렇게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날숨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공기를 채우는 들숨밖에 없다 보니까 폐가 복부부터 채워서 흉식까지 엄청나게 펌핑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이 펌핑이 되니까 그 폐를 감싸고 있는 이 현경막 또한 너무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유연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이 턱 막히고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최종 호흡을 가득 채우면 불편한 건 당연하다.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다이빙 전에 최종 호흡을 많이 하시면 폐가 조금씩 유연하게 늘어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불편함이 조금씩 많이 감소가 될 겁니다. 다이빙 하실 때 그래서 불편함 때문에 100%를 안 채우고 내가 채울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70%를 채운다 가정하면 이 정도만 채우는 게 나한테는 불편함이 없고 괜찮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물속에서 공기를 더 많이 채우고 가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퀄라이징 하는 것 또한 공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채울 때 계속 100% 채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다. 내가 너무 불편해서 숨 참기가 안 된다. 그렇다고 하시면 이제 한 80% 정도 채우고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세요. 80% 채우고 물속에 들어가서 연습 좀 하시다가 이제 조금 적응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는 90% 채우고 100% 채우고 가득 채우는 연습을 결국 하셔야 된다는 거죠. 레벨 3를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중성부력 맞추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가득 채운 풀렁으로 하시거든요. 최종 호흡을 제대로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 호흡을 제대로 내가 공기를 채우는 연습을 또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최종 호흡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긴장 완화, 준비 호흡, 최종 호흡. 그리고 나면 숨 참고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다이빙 하시고 수면에 올라오면 하는 게 회복 호흡입니다. 회복 호흡을 하는 이유는 빠른 공기 기체 교환을 통해서 내가 빨리 정상적인 몸을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물 속에서 숨을 오래 참다 보면 저산소증이 이제 우리가 저산소증이 생기죠. 이제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저산소증에서 나중에 좀 더 심해지면 우리가 이제 뭐 블랙아웃이라든지 이제 의식상실, LMC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내가 유영을 하다가 수면에 올라오면 회복 호흡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수면에 올라오면 얼굴 내미고 이렇게 하시는데 회복 호흡은 꼭 습관화를 가져야 됩니다. 안 힘들어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에서 다이빙하고 수면으로 올라오시면 회복 호흡은 합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흉식 호흡입니다. 흉식 호흡, 복식 호흡도 아니고 흉식 호흡입니다. 그래서 크게 최소 3회 이상 하면서 우리가 많은 공기를 빨리 마시고 그리고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도 배출시키고 그래서 3회 정도는 회복 호흡을 하는 걸 꼭 항상 필수로 습관화 가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프리다이빙 호흡법을 배우셨습니다. 긴장 완화, 최종 호흡, 회복 호흡 꼭 기억하시고 영상 보시면서 계속 내가 반복적인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카톡이나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